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이 한창인 가운데 역시나 저는 정현우 선수와 정우주 선수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1순위 후보인 정우주와 정현우의 투구를 조금 이제 유심히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뽑고 남은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우리가 이제 지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두 투수의 투구를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주고등학교 이제 정우주 선수, 이 선수는 페스트볼 위력 자체는 정말 대박이다. 사실 우리가 문동주 선수 고교야구 시절에 뭐 160km 가까운 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우주 선수의 회전력이라고 하죠. RPM 뭐 이런 것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진짜로 일각에서는 김태견 선수, 두산의 김태견 선수를 많이 연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페스트볼 위력 자체는 정말 레알이고 구속도 빠르고 회전수 상당히 좋고, 지금 고교 레벨에서는 그냥 페스트볼만 던져도 타자들이 칠 수가 없는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씹어먹는 수준. 성적을 한번 보시면 이번 시즌 전체 4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1.299, 탈삼진 개수가 대박입니다. 73개예요. 그러니까 탈삼진 본인이 잡는 아웃 카운트의 절반 이상을, 거의 60%가량을 삼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볼넷이 21개입니다. 그러니까 2이닝을 던지면 하나골로 9이닝당 4.5개 정도의 볼넷을 내주는 선수니까 제구력이 많이 좋지 않다. 그러면 작년에 김태견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김태견 선수의 지난 시즌 탈삼진은 63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사구가 말이죠. 그러니까 김태견은 지난 시즌 고교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제구가 잡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의 제구력은 확실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구가 아직 많이 불안하고 변화구도 있기는 한데 안정감 자체가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 고교 레벨에서 변화구까지 잘 던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페스트볼 자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동주 선수와 김서현 선수를 모두 경험해본 결과 제구력 측면에서 아직도 이 선수들은 프로에서 몇 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우주 선수의 제구 불안은 걱정되는 요소이기는 하다. 그리고 정우주 선수 관련해서는 미국 진출 이슈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드래프트를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이후에는 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 진출이 불가능해요. 지난 시즌 장현석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댓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계셨는데, 한화가 지명하면 그때 미국 가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신청 8월에 이제 드래프트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해외 진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지난 시즌 장현석 선수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이 확정된 이후에 간다고 했습니다.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화와는 상관이 없는 결정이었고요. 솔직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장현석 선수는 본인의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은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시안게임 발탁되고 나서 자기 해외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을, 군대 다녀오지 않은 아마추어 선수들을 아시안게임에 발탁하는 게 조금 꺼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조차도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뭐 장현석 선수가 하나이글스에 안 와서 불만, 그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국가대표 차출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어쨌건 장현석 같은 대한민국 아마추어 야구를 씹어먹었던 선수조차 지금 이제 다저스 싱글A 뭐 루키리그 뭐 이런 쪽에서 좋은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물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우주 선수가 과연 미국 진출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잔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우주 선수는 그렇고요. 자, 또 한 명의 아주 유력한 1순위 후보인 정현우 선수, 좌완이죠.
아주 잘 던집니다. 이번 시즌 기록 살펴보면 46과 3분의 1이닝 동안 ERA가 0.78이고요. 탈삼진도 68개니까 이 선수도 대단합니다. 4사구가 11개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제구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40km 중후반대의 패스트볼과 변화구의 완성도가 고교 레벨에서는 확실히 좋다. 그래서 고교 레벨에서는 이 선수가 뭐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정말 잘 던지기는 하는데 이게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 부분 지난해 황준서가 생각하면 돼. 황준서 선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황준서도 지난해 고교 레벨에서는 정말 좋은 스플리터, 뭐 커브도 좋았고요, 뭐 변화구, 패스트볼도 아주 좋았고요. 황준서도 지난 시즌에 49와 3분의 2이닝 동안 4사구가 17개였어요. 제구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에 와보니 제구력이 볼넷을 막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현우 선수도 조금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느냐라는 시선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현우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좋지만 결국은 프로에 와봐야 알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정현우 선수는 황준서보다는 조금 한 체급 위의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몸 자체가 조금 완성도가 있어요. 완성돼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 두 선수를 비교를 하면 실링, 즉 포텐셜은 정우주 선수가 대단하다. 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군침을 돌리는 것이겠죠. 이 선수 뭐 정우주 선수는 몇 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이런 포텐 자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육성이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팬들은 하나이글스의 육성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우주 선수는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정우주 선택이 더 옳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현우 선수는 그보다는 더 즉시 전력 사용 가능한 선수다. 선발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둘 다 작년에 보여준 장현석급의 어떤 압도하는 느낌, 선발 투수로서 나올 수도 있고 압도하는 느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선택은 없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둘 중 한 명 선택하면 둘 중에 남은 선수를 이제 하나이글스가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거황, 김태견 거르고 황준서의 선택이 생각이 나기에 마련인데 확실히 김태견은 고3 때 완전히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시즌만 놓고 보면 황준서보다 김태견이 딱 역전해 가는 모습이 있었고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김태견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반드시 황준서가 김태견보다 다시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황준서 아직 몇 년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놓고 막 우리가 뭐 드래프트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양상문 코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상문 코치가 지금 와서 몇 경기 뭐 불펜 기용 뭐 잘못하고 경기 뒤집어지고 뭐 이길 수 있는 경기 지게 만들고 이런 것도 물론 타겟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더 원망을 살 수 있는 건 결국 이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같은 선수들을 그냥 정체시켜버리면 그때는 양상문 코치를 선임했던 것이 정말로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문 코치의 더 큰 과제는 이 황준서 선수 어떻게 하면 몸을 만들어줄 수 있을. 지금은 솔직히 황준서 선수의 몸 상태는 그냥 아마추어 레벨의 몸 상태예요. 하체도 그렇고요, 뭐 상체도 그렇고 전혀 지금 프로 선수들의 어떤 레벨을 이겨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느냐. 뭐 조동욱 선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드래프트는 아직은 또 9월 9일날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남은 대회들 뭐 세계 선수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모습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드래프트는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 이외에도 우리가 2라운드, 3라운드에 지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